자, 오늘은 1000년도 더 된 옛 문서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문으로 쓰인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해독해보는 거죠. 와, 딱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한자들의 벽 같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게 그냥 무슨 뜻인지를 넘어서 이 글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짜여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를 어떻게 공략할지 오늘의 계획을 한번 보시죠.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서의 정체는 뭘까요? 이건 서기 982년, 그러니까 고려 성종 때 최승로라는 신하가 왕에게 올린 28가지 개혁안, 바로 그 유명한 시무 28조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당시 아주 시급했던 국방 문제고요. 자, 본문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우리한테는 연장이 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 잠긴 문을 열어줄 열쇠, 바로 한문 문법의 핵심적인 도구 3가지를 먼저 손에 쥐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바로 놈자 자자입니다. 이 글자가 문장 중간에 보이면 이건 마치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앞에 나온 길고 복잡한 내용 전체를 하나로 확 묶어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까닭은 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어조사 야입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문장 맨 끝에 붙어서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침표가 아니라 뭐뭐이다, 뭐뭐인 것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아주 확신에 차서 문장을 끝맺는 느낌을 주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열쇠.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EA v B 구조인데요.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A를 가지고 B로 삼다, A를 B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제안이나 주장을 할 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패턴이죠. 꼭 기억해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연장은 다 챙겼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이 글을 쓴 사람이 과연 당시 고려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 서두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국다 통삼 이래 47년, 우리나라가 사만을 통일한 이래 47년 동안 사졸 미드간침 양양 미면허 비자, 병사들은 편히 잠들지 못하고 군량민은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시대적 배경과 문제 상황을 딱 던져줍니다. 바로 여기! 문장 끝에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열쇠, 자가 등장하죠. 이 자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바로 앞에 나온 2가지 문제, 즉 병사들은 지쳐있고 군량은 낭비된다는 이 상황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까닭은 하고 이제 그 원인을 설명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럼 그 까닭이 뭘까요?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죠. 네, 원인은 바로 서북 쪽의 여러 오랑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가을마다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지켜야 할 곳, 즉 방어선이 너무 넓고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문장 맨 끝에 2번째 열쇠, 야가 마침표를 딱 찍어줍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자, 문제 진단이 끝났습니다. 원인 분석도 끝났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결책을 제시해야겠죠. 이제 이 글의 핵심, 왕에게 건의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아주 영리하게 시작합니다. 바로 건의에 기대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닙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선대왕의 뜻이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중국 왕조가 정해준 바라고 먼저 밑밥을 까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배운 3번째 열쇠, EA 위 B 구조가 그대로 나오죠. 이 마헐탄 위 국계, 마헐탄 A를 국경 B로 삼는 것, 그리고 압록강 위 국계, 압록강 A를 국경 B로 삼는 것. 아주 명확한 제안입니다. 이 2곳을 공식적인 국경으로 확립하자는 거죠. 국경을 정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전술로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현지 인력을 활용하자는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먼저 요해지지, 즉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선토 인능사자, 활 잘 쏘는 그 지역 사람을 뽑아서 충기수, 수비 병력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선 편장, 그들 중에서 지휘관을 뽑아 이통지, 그들을 통솔하게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현지인으로 구성된 지역 방위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문제점도 지적했고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럼 제안의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뭔데에 대한 답이죠. 이 새로운 정책을 실행했을 때 얻게 될 이점, 그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곧 즉자로 시작합니다. 이 글자는 만약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라는 뜻의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만약 그러면 논법으로 제안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익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 경군, 즉 중앙군은 면경수지인호, 힘든 국경 교대 근무의 수고를 덜게 될 것이다. 둘째, 추속, 즉 군수품은 성비, 운지비에 먼 거리를 운송하는 비용을 아끼게 될 것이다. 병력의 필요는 줄이고 국가 재정은 아낄 수 있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해독해낸 이 전략의 전체 그림을 한번 조망해보죠. 이 짧은 글에 얼마나 체계적인 논리가 담겨 있는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책의 명분을 선대왕의 뜻에서 찾습니다. 그리고는 현지인 중심의 방어군 창설이라는 구체적인 전술과 지휘체계까지 제시하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얻게 될 군사적, 경제적 이익까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글이 아니라 정말 잘 짜인 하나의 완벽한 정책 제안서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은 단순히 옛날 글자를 해석한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뜯어보면서 1000년 전 한 지식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지 그 과정을 엿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시대를 초월해서 명확한 구조와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데에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